범부처 회의 보라는 듯 쿠팡이 셀프 조사지 기습 발표. 정부가 조사 중인데 셀프 조사를 기습 발표했습니다. 일단 쿠팡의 조사 결과 내용부터 보시죠. 자, 이 쿠팡의 발표이기 때문에 쿠팡 측 주장입니다, 여러분. 고객 정보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 중국인이죠. 중국에 있죠. 실제 저장 정보는 3천여 개밖에 불과하다. 접근할 수 있는 게 뭐 한 3만 얼마였지만 실제 다운로드 받은 저장 정보는 3천여 개에 불과하다. 이게 쿠팡의 주장입니다. 제3자에게 유출한 정황은 없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쿠팡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요. 대통령 정착실장이 주재해서 쿠팡 사태 긴급회의 20분 전에 기습 발표한 겁니다. 대통령실이 쿠팡보다 한 박자 늦은 셈입니다. 정부로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쿠팡이 기습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자, 정부 쪽 분위기 보시죠. 그러자 과기정통부는 정보 유출 종류, 규모, 경위, 민간합동 조사 중인데 쿠팡의 발표 내용은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확인된 바 없다는 겁니다. 항의와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부 입장에선 황당하죠. 자, 경찰, 쿠팡 측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 중에 있다. 경찰도 과기정통부도 한 발 늦고 있습니다. 자, 그럼 쿠팡이 도대체 저걸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다 확인했던 걸까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기막힙니다. 쿠팡이 유출자를 특정했어요. 중국에 가서 만났어요. 들어봤더니 그 사람이 노트북을 부셔서 하천에 던졌다고 해서 잠수부를 투입해서 쿠팡이, 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쿠팡이 잠수부를 투입해서 강에서 노트북을 끄집어내서 포렌식을 해서 경찰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논란은 경찰 수사 대상을 이미 접촉했다. 두 번째는 범죄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포렌식까지 했다. 근데 경찰은 저거 하는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건 경찰은 범인 특정했습니까? 범인 만나기는 했습니까? 중국 정부에 압박은 하긴 했습니까? 증거를 찾으려는 했습니까? 라는 논란도 함께 정부를 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쿠팡.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쿠팡 측이 이 사건 난 이후로 대응하는 걸 보면 우리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질타를 많이 받았고 네네. 또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측이 사실은 지금 미운 틀이 박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자신들의 그 엄청난 고객 유출 상황에 대해서 그 유출 책임자를 특정해서 정부 또는 경찰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그 유출자를 찾아서 그 문제가 됐던 노트북을 회수해서 갖고 왔다라는 걸 지금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쿠팡 측이 기민하게 행동했다는 걸로 자기들 스스로 설명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3,300만 명의 데이터베이스인데 실제로 저장된 건 3,000명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향후에 진행될 수 있는 일반 그 고객들의 집단 소송에 대해서 대응하려는 논리도 있는 것 같아요. 포렌식한 결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쿠팡이 굉장히 발빠르고 그다음에 교활하게, 그러면서 기업의 어떤 손해를 안 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쿠팡도 혼을 나야 되지만 정부도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쿠팡 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난 지가 지금 한참 지났습니다. 지금 2달이 다 됐는데 그동안 경찰은 또 정부는 그 유출한 사람이 중국인 쿠팡 직원이었다는 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원을 특정하는 쉬울 것이고, 신원 특정이 안 된다면 쿠팡 직원을 불러서 조사를 해서라도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 정부에 항의라도 해서 당연하죠. 소환 요청이라도 했어야 됐다. 소환 요청하고 안 되면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조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 특정된 중국인을 찾아오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신병을 확보해서 당장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쿠팡도 한 일인데. 그럼 누가 못하겠어요, 이거? 정부가 맘만 먹으면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또 한편은 쿠팡 측이 물론 정부의 그런 늦장 대응을 틈새를 노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쿠팡은 너무 자기 기업의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입장에서만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능력이 돼서 전 세계적인 전문 보안업체를 대동해서 가서 범인을 잡아서 진짜 그 물건을, 범행 도구에 쓰인 물건을 찾아와서 포렌식을 할 거면 정부랑 같이 가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FM이죠. 당연하죠. 그리고 자기도 지금 잘못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조사기관과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했을 경우에 정부 당국과 경찰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실제 확보 이전에 범인과
범인과 관련되어 있는 쿠팡 기업이 그 범인에 관련된 그 범행 관련된 물품들을 훼손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저게 하천에 버려서 회수했다 그러는 건데 막말로 쿠팡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자기들 나중에 발뺌을 하기 위해서 쿠팡에 나중에 하천에 버렸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 알 수가 모르죠. 없는 거잖아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궁금한 내용들이 쿠팡 스스로가 알아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발표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쿠팡에 대해서도 불만이 더 늘어날 거고 아울러서 쿠팡보다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우리 정부와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박정호 의원님, 김우식 교수님도 말했지만 쿠팡 말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찰과 정부는 과기정통부는 검증에 지금 단계에 있는데 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김우식 교수님 지적은 물론 정부가 얼마만큼 수사를 해왔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국민들 앞에 공개된 기준으로만 보면 중국인 못 데려왔고 중국인이 버렸다는 노트북 특정 못했고 중국인이 뭘 어디까지 다운받았는지에 대한 수사 결과는 아직 국민들에게 발표를 내놓기 전이었잖아요. 물론 내부적으로 수사로 다 파악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경찰 하는 얘기 보면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쿠팡 말이 진짜다 아니다가 아니라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말은 쿠팡이 갖고 있는 정보만큼 우리 정부가 지금 그 정도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걸로도 추정이 되는데 여러 가지 좀 논쟁적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쿠팡이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가기 전 20분 전에 이거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한국 정부에서 하는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지가 없는 거죠. 의지가 없다. 나중에 이것이 법적 다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 먼저 같이 이거는 편리함을 통해서 이거 새벽 배송을 한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국민들이 편해졌어요. 물건 사는데. 그런데 그 편리함 이면에는 많은 노동자의 죽음이 있었고 또 작업 환경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 국회로부터 엄청 질책을 받고 조금 개선을 하는 듯 안 하는 듯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또 역대를 보면 삼성보다 많은 대관들 일종의 로비스트를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결국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은 좀 없는 기업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쿠팡이 아무래도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경찰하고 과기정통부에 정보를 다 제공해서 우리 정부와 함께 사실은 이런 진상규명에 나섰어야 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가 외국 기업이잖아요.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한국 정부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부터가 시작되는 게 한국에서 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일 텐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20분 전에 저런 발표를 왜 하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김근식 전략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쿠팡에 대한 편리함은 계속적으로 받아서 좋았어요. 하지만 저렇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저 용서를 할까요? 그러니까 기업이 소탐대시라는 거다. 빨리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겠다 하고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는 게 맞지. 본인들이 가서 중국에서 했다 이거보다도 그거는 정부는 일반 기업하고 다르니까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서 로드맵을 갖고 이거를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저렇게 막 발표하는 게 정부가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고 전체적인 걸 보고 합시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그것도 성탄절 연휴에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습 발표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자꾸 저 기업적 마인드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국민 전체 3,500만 개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저는 쿠팡 기업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한 질타 주셨습니다. 쿠팡의 조사 결과를 다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을까? 쿠팡 발표에 여러 의문점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쿠팡은 단독 범행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협박 메일 사용 IP가 2개라는 경찰 발표와 배치가 된다는 지적이 나와요. 유출 여부, 제3자 전송 없었다라고 하지만 경찰에선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유보적입니다. 확보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하지만 제출 자료는 분석을 해봐야 안다라는 겁니다. 수사기관 패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정익주 변호사님, 굉장히 전격적이네요. 무슨 첩보 영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기업이 미국 기업이라 그런지 아니면 한국 정부를 아예 패싱하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여부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우리 경찰이 모르게 쿠팡이 잠수부두까지 데리고 가서 중국에서 첩보 활동을 벌인 거잖아요. 그런데 수사 대상 둘이 만나는 동안 우리 경찰은 그거 모르고 있었다. 그것도 좀 국민들 보기에
아니 그럼 다 피의자들 탓만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도 언뜻 들고요. 글쎄요, 저는 쿠팡이 정면 승부를 택했다고 봐요. 이건 전면전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크게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쿠팡이 내상을 입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가 내상을 입느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요. 정보통신망법도 있는데 지난번 통신사 뭐 이렇게 유출됐을 때도 똑같이 진행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과기부, 그다음에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런 데가 합동조사단을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쫙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시비비를 가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단 말이죠. 뭐 그래서 통신사들한테 다 그렇게 그 조치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쿠팡은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었어요. 쿠팡이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됐지만 몇 년 전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가지고 마치 쿠팡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PB 상품이 좋은 상품인 것처럼 이렇게 알고리즘 조작했다가 공정위에 딱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맞은 과징금이 얼마냐면 1,628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쿠팡이 일단은 과징금 다 내고 그다음 행정소송으로 지금 다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엔 왜 그러는가?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쿠팡 입장에서는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감당이 안 되느냐? 첫 번째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이 3%거든요. 그런데 3%의 기준이 뭐냐면 매출액인데 작년 쿠팡 매출액이 41조 3천억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매출액이네요. 그걸로만 기준해도 이게 1조 2,300억이 되는데 1조입니다. 1,200억이 아니고. 그런데 올해는요. 작년보다도 20% 넘게 늘어나가지고 올해 매출액은 50조가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조 단위 과징금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감당이 안 되는 네네. 거고. 유출된 그 개인정보가 몇 명이었습니까? 3,300만 명이었잖아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1인당 300만 원까지는 그 법원이 인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밑으로 다 인정할 수 있는데 얼마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300만 곱하기 3천만 하면 이것도 뭐 9조만 이 정도 되는 돈이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건 전면전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변명이 너무 웃기잖아요. 노트북을 부셨대요. 그런데 부신 노트북을 그냥 던진 게 아니라 가방에 넣어서 던졌대요. 그런데 그 가방이 어떤 가방이냐? 쿠팡 가방이었대요. 네. 아 제가 수영 잘 못하지만 저래도 이렇게 가가지고 보면 가방만 건지면 쿠팡 써 있으니까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렇게 했으면 못 찾았을 건데 쿠팡 가방에다가 벽돌까지 넣어가지고 집어 던졌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했느냐? 뭐 우리나라 한강에서 했습니까? 낙동강에서 했습니까? 중국에서 했었잖아요. 이게 말이 되겠는가? 이건 다 짜고 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네. 더군다나 이 쿠팡이 언제 알려졌느냐? 11월 달에 알려졌는데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이게 뭐 외부의 해커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쿠팡에 있었던 그 중국인 직원이 이용자들한테 쿠팡 이용자들한테 협박 메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3천만 명 거를 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다 지우고 3천 명 거 한번 갖고 있다가 그중에 몇 명한테 협박 메일 보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믿기 힘든 말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쿠팡이 매를 번다 이런 생각 들고요. 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징금도 확 깎아주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금액도 법원에서 확 깎아주고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그야말로 그 우리나라 정부는 체면을 위해서라도 과징금이 세질 수밖에 없지 않나.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경찰이 쿠팡의 조사 결과를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3천만 명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3천 명 것만 다운로드 됐으면 다행이죠. 쿠팡 조사 결과가 맞길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하다못해 강원에서 노트북 건지는 사진이라도 있었냐는 거죠. 노트북 사진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어디까지 조사했고 어디까지 수사했고 어느 정보까지 파악했는지 여부도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미지수라는 거죠, 아직은.